네, 돈의 속성입니다. 저자는 김승호 님이시고 첫 표지를 열면은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오늘의 스케줄은 처음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당부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자랑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발제한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볼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쓰시기 전에 다른 책들도 쓰셨는데 제가 그 책들을 읽고 좀 바뀐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마지막 Q&A를 끝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는 김영후라고 하고요. 저는 UMBC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이제 10년 동안 회사에 생활을 하다가 2014년도에 제가 지금 있는 회사 웹사이트 이노베이터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방문하신 이 북클럽 RGTC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앞서서 당부사항을 알려드리면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주변인들에게 한 번쯤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는 책이고요. 하지만 또 책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과 저자의 이제 사상을 이해하고 제가 또 옹호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제가 목적을 잡아본다면 이 이론을 동의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가 얼마나 이 책을 잘 읽었고 이해하고 서머라이즈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맞고 틀리고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오직 저의 이 소망은 이 책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각자 다른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RGTC 저번에 읽은 책이 2050 거주 불능 지구인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마을 인구가 100명이고 50명이 일하는 회사 3개가 있는데 이 책을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된다고 이제 한마음이 돼서 한다고 했을 때 매일 1인당 평균 2개씩 쓰면은 한 500개 정도 일회용 접시를 사용한다고 하면 2명이 읽고 2명이 느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연계를 쓴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4개 줄어드니까 496개고. 근데 100명이 다 읽고 한 개씩 줄이더라도 이 회사에서 뭔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악재가 생겨서 다 버리게 되면 그것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북클럽을 참석하고 하는 중요성은 저희가 좋은 정보들을 같이 읽고 교류하면서 개인과 비즈니스들이 함께 한 팀으로 움직여서 저희가 저희 이 지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저자는 김승호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박스 그룹의 회장이시고 1987년도 대학 중퇴 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등을 운영하며 실패를 거듭하다 2005년에 식당 체인을 6억 원의 분납 조건으로 인수한 뒤 2008년도에 100개 매장 돌파, 미 전역의 1000개의 매장으로 확장, 이후 합병을 통해 전 세계 11개국 총 매장 3,878개, 그리고 임직원이 9천여 명인 그룹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저자 유튜브를 보시면 김승호 혹은 돈의 속성으로 검색하면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한 4분 정도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불릴 수도 없게 돼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실제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민들을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데를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잔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뭐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량 강수량이 200mm 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m 한 번에 와. 이러면 우리 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버는 돈은 돈의 가치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자, 여기까지 4분 봤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 되고 또 뭐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 질문을 저희 멤버들한테 본문에 읽기 전에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조금은 바꿨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이 그냥 사물이고 다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10년 전의 100불과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갖고 있는 100불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100불이 다 똑같을까요? 그리고 2번은 흔히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고 하는데 저자는 돈도 인격이 있는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나요? 3번 저희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으로서 맡겨진 재정을 잃지 않고 유지 혹은 더 증대시키면서 부자가 되신다면 마치 복권 당첨과 같은 숏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대를 이어가는 장기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각자 좀 짧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저자의 과거에는 실패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6짜리 냉면을 파는 집도 들어가는 게 겁이 났었는데
현재는 보통 직장인들의 몇 년치 월급을 그렇게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는데 저자의 생각은 실제로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가들이 쓴 것이 많고, 그리고 정말 돈의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이제 그 비밀을 공유하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돈도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고, 어떤 돈은 또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오래 살면서 자식, 즉 이자죠. 이자를 낳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면 돈이 정말로 인격체, 이분 말대로 인격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들, 통장이나 아니면 저희 현금들은 우리 각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돈이 저희와 같이 오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운도 이분은 실력이라 그랬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가끔씩 저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이 계속 노출이 된 거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도 가위바위보도 잘하고 주차장 빈자리도 잘 찾고 사업을 해도 술술 풀리고, 이런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관찰을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이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무 자기의 운을 맹신하면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만에 빠지면 순간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거 한마디로 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복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연이율 6% 복리로 5년간 이자를 받으면 5년 후 1,300만 원이 되는데, 이 이자를 또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원금에 합쳐서 또 이자를 받으면 48만 원을 더 받는데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20개월의 이자는 추가로 미리 받은 거고, 이게 10년을 바꾸면 220만 원이 되고 20년을 바꾸면 1,110만 원이 된대요. 20년이 지나면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리를 받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보다 분기 아니면 매달 더 끊어서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한꺼번에 받는 돈은 그 다음에 들어오지만 1월 달에 받는 돈은 그 이자도 이제 또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리가 참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나 융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느냐 적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프랑스 국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를 2만 불에 구입했는데 그 당시 큰 돈이었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6% 수익률로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면 공이 되게 많아요. 공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복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처음에 젊었을 때는 30대 중반에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또 큰 실패를 했대요. 근데 이제 현재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이분은 어렸을 때는 주식을 한 거였고 나이 들고는 이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만 생기면 투자를 무조건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회사에 투자하고 두 번째는 더 좋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그 주식과는 달리 투자는 이제 동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 아마존에 들어가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체이스 뱅크에서 받은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애플 전화기로 우버를 불러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많이 하셨고, 끝에는 코스코에서 콜라를 한 박스 사와서 삼성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면 이건 저희 그냥 일상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저자에게는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급자족이래요. 왜냐면은 이게 다 여기 저희가 하이라이트한 회사들이 이분이 투자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은 더 힘이 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더 잘 불러 모으고 인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뭉치고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고 특별히 비정규적인 수입,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돈은 그 가치가 더 커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고 상황을 오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더 좋고 힘이 세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돈에도 이제 중력이 있다고 했는데, 누군가 이제 10억 원을 모으기로 했다면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27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먼저 10억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니까 또 1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100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부터 일단은 모으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모으면 10번 모으면 이제 1000만 원이 된대요. 근데 그 다음 1000만 원은 더 쉬워진대요. 왜냐하면 이미 또 이자들이 또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혼자서 일을 한 거랑 이제 같은 편이 생겨서 든든하게 같이 이자와 투자가 함께 일을 하는 거는, 그 첫 번째 그냥 10억을 혼자 모으는 거는 1, 2, 3, 4 이렇게 5 이렇게 이제 자금이 모이는데, 이제 같이 일하면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이제 점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한테 매몰찬 사람을 보셨나요? 아니면 뭐 며느리가 될 수 있겠죠. 며느리한테는 좀 박하게 하고 자기 자식만 예뻐하고, 그리고 자기는 음식을 잘 안 사면서 남이 살 때만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우리의 태도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래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고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는 일에 쉽게 현혹되다 보면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반대래요. 어쩜 빨리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 저자가 나이를 얘기한 것이, 특별한 돈이 없이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40세에도 되기 힘들 거래요. 그건 너무 빠르대요.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나이는 50대라고 합니다. 그 전에 부자가 돼봤자 이미 그 기술이 부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누군가와를 지금 비교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빨리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이제 안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상속, 두 번째 복권의 당첨, 세 번째 사업의 성공. 사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의 창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즉 이미 잘 나가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부자가 이미 아니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사업이래요. 근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하는 거는 너무 힘들대요.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입원을 하래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게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직장을 다니면서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제가 준비한 마지막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회사를 어떻게 찾냐.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이렇게 찾으래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계속 투자를 하래요. 그러다가 1위가 바뀌면 이제 또 새로운 1위한테 갈아타서 그 새로운 1위한테 계속 투자를 하래요. 그러면 이제 향후 20년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주식을 사고 오르면 팔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 주식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가
저희 회사, 제 회사거나 아니면은 우리 자식의 회사면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이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1위,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될 수 있겠죠. 1위가 바뀌면 새로운 1위에 매달 50만 원씩.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돈의 속성을 쓰기 전에 생각의 비밀과 김밥하는 CEO 이것도 저희가 다 읽어봤는데 이 책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씀하신 게 돈의 속성이 완결판이기 때문에 그것만 읽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피스에 오시면 뭐 벽에 막 성경들도 많이 붙여놓고 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꽤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제가 이제 저한테 감동이 온 것들을 읽어드리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즐거운 척하면 정말로 즐거워진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관계 관리에 노력하자.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선물하라.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의자 뒤로 엉덩이를 깊게 붙이고 어깨를 곧게 펴라. 바른 자세는 노후를 편안하게 한다. 여전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고 성공을 나눠 갖는다. 끊임없이 희망하라.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쉽지 않더라도 지금의 당신이 영원히 이 모양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만이 당신을 언제나 지켜준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 나이보다 남의 나이를 계속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그 나이를 가져본 사람으로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이 당신이 가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자녀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선순위를 아이에게 두지 마라. 배우자를 먼저 챙기고 배우자 먼저 살피고 배우자랑 놀아라.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별로 결혼할 마음이 없어. 유전인가 봐.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비열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성을 존중하고 음식 앞에서 투덜대지 마라. 그리고 아무 때나 화를 내지 마라. 특히 40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간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프레젠테이션 이제 끝났고요. 2주 후에 박선희님께서 이제 2주 후에 그 후반부를 해주실 건데 질문을 주신 것이 1번 우리 모두 자녀를 부자로 만들고 싶습니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2번 저자가 돈을 모으는 습관을 4개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단순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펴라.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해라.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그러면 당신의 돈을 모으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 저기 감사합니다. 김영우 대표로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